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기술적인 분석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내부적인 이슈를 다뤄보면서 지금 이완한 상승 파동이 왜 나와주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구글에다 검색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엔비디아 제치고 세계 1위 복귀 초일기 2026년 역대급 매출 2천억 달러 전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뉴스에 대해서 조금 한 줄로 정리하자면 뭐 메모리 가격 폭등에 대한 사이클로 삼성전자가 다시 반도체 1위에 대한 탈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게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좋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대체 어떤 상황이고 뭐 어떤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매출 2천억 달러, 엔비디아 제치고 1위 복귀 가능성. 이거 되게 강한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 부문으로 기준으로 1위다. 이 기준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플랫폼 회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집, 여기다가 뭐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중에 절반 가까이가 엄밀히만 하면 순수 반도체는 아닙니다. 이걸 제외하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 2천억 달러, 여기다가 엔비디아 반도체 매출 약 1,550억 달러. 그래서 다시 역전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반도체 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둘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냐? 답은 하나입니다. 메모리 가격 폭등.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D램 그리고 낸드에 대한 가격이 다시 동시에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버용 D램 가격이 뭐 이제 255달러에서 450달러 그리고 70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승이 아니라 사이클에 대한 전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게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빠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아예 공급자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공급 문제에 대한 공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D램 매출 같은 경우에는 170% 이렇게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90% 그리고 이제 전체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0%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역대급 사이클의 초입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장기 IT 투자 사이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진짜 강한 표현이에요. 강한 표현이고 수익성만 보면은 더 명확하죠. 요게 이제 D램 영업이익률이 70%, 그죠? 그리고 낸드가 이제 50%. 이건 거의 돈 찍어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는 기업이 원래 해도 이익이 붙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이 82조, 심지어 20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좀 공격적인 숫자긴 한데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익 레벨이 완전히 다른 구간으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 사이클은 과거랑은 다릅니다. 왜냐? 예전에는 메모리 상승은 PC와 스마트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핵심 수요예요. 특히 HBM.
고대역 폼 메모리 이게 지금 거의 금값 취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단순한 IT 경기의 이제 뭐 회복 요런 게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의 사이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국가 단위로 한번 좀 보자면 한국 반도체 수출이 100% 이상 증가. 그리고 대만보다 증가율이 훨씬 빠릅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메모리 사이클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2017년도부터 18년도 메모리 슈퍼 사이클처럼 한국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거의 미쳤습니다. 기존에 1조 달러의 전망이었는데 메모리만 5천억 달러 가능성, 전체 1.1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판 자체가 전부 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완벽한 호재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처럼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뭘 하냐? 보통 카펙스 때립니다. 설비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 공급에 대한 과잉이 될 것이고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낙관론이 극단으로 갈 때가 꼭대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신규 공장이 언제 돌아가냐? 27년 말. 즉 지금부터 최소 1년부터 2년 동안은 공급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초호황 구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게 이번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 이번 뉴스의 본질 자체는 삼성전자가 갑자기 자리에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메모리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이긴다는 것 또한 AI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대한 사이클이 AI 못지않게 강해졌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메모리 가격 폭등. 요거는 실적에 대한 폭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 요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주도권 확보이죠. 예, 주도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카펙스. 지금 이 사이클 시작 전에는 호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사이클의 정점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좋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어디쯤인지를 알려주는 뉴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내부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뭐 어려운 내용도 있을 것이고 뭐 쉬운 내용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기존에 요 매물대 17만 원과 18만 원 지금 요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이제 18만 원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17만 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왜냐면 쌓여 있는 매물대가 17만, 16만, 15만 원짜리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만 원 채널의 상단 부분까지는 충분히 되돌아 나갈 수 있지만 사실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가 내려와 줄지도 모르겠고 이런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나 20만 원이라는 이제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고작 해봤자 만 원도 안 남은 상황이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어떠한 변동성을 만들어 줄지 저 또한 너무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정말로 삼성전자 20만 원 정말로 보는구나. 요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존의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이 10만 원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전부 다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어디에서 팔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점 찍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차트를 요 정도까지만 그냥 볼게요.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 보고 요렇게 올랐을 때 여러분들 팔고 싶잖아요. 내가 10만 원에 매도하려고 고민했었는데 지금 단기간에 그죠? 한 보름 만에 14만 원까지 올라왔어. 굉장히
굉장히 매도하고 싶은 거 알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14만 원을 14만 원을 찍고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쳐볼게요. 대충 이전 전고점까지 지금 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다리셔야 한다.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수렴 자리에 대한 돌파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돌파가 나온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실 때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내가 예를 들어서 12만 원에 팔고 싶었다. 12만 원 팔까라고 고민했는데 12만 원에 내려오는 14만 원을 찍고 내려와서 다시 12만 원에 매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은 제가 15만 원, 16만 원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전에 전고점이라고 했던 이 부분도 내려왔다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안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내려오고 또다시 수렴 자리를 만들어내 놓고 또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돌파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는 매도에 대한 관점은 제가 이전에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20만 원을 터치하고 맞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17만 원이 됐든 16만 원이 됐든 일단 맞고 떨어지는 것부터 일단 체크하자. 왜? 지금 모멘텀 자리가 20만 원까지는 거의 무조건 간다라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외인이나 기관들이나 개인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진짜 이제 20만 원에 대한 돌파가 나와서 30만 원, 뭐 4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봐도 1, 2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살아 있거든요. 근데 1, 2년 동안 살아 있는데 1, 2년 동안 상승 추세만 보일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고점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되는 자리가 나온 이후에 뭐 횡보하는 자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수급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제 차익 매물이 만약에 나오고 투매 흐름으로 조금 이어지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 빠지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당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매에 대한 타점, 관점 요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지금 이 삼성전자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20만 원에 대한 돌파마저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뭐 제 말이 맞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막 뭐 조급하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게 30만 원을 찍고 다시 20만 원을 내려오든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디까지 갈지는 일단 보고 지금 저점, 전고점을 깨지 않는 차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굳이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도 여기가 전고점이었고, 여기가 전고점이었고, 여기가 전고점이었습니다. 전부 다 전고점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나와주지 않으면서 그대로 돌아 나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뚫고 그대로 밟고 올라가고, 뚫고 밟고 올라가고, 전부 다 그냥 올라가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매수해서 내가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올라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탈 수밖에 없고 이런 차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타는 매수세도 아직까지 뭐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런 차트가 또 이제 상승에 대한 향방을 또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특히나 거래량 자체도 지금 이렇게 수급이 줄어드는 구간도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에 대한 이목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조정에 대한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 단 한 번도 연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만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매매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타점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요렇게 '내가 삼성전자 주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타점 요런 것들 전부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